네,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장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각각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최원수 전문가가 보낸 세 가지 포인트, 그 첫 번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차전지, 조금 전 코너에서도 2차전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이 시간에도 최원주 전문가 2차전지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바닥권 내에서 아마 포트에 편입이 잘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워낙에 희비 엇갈림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이 양극재 쪽을 잡기만 하면 수익을 나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그때 1등주로 갔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힘을 내지 못하고 셀업체나 네임드 업체들은 요지부동인데 그 밖의 종목군들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전구체 쪽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지 내에서의 옥석 관리기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아직은 매기가 안 온 종목도 좀 봐도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재 전문가님, 2차전지 오늘 장의 강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이제 먼저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위시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니까 오늘은 음극재가 좀 강한 날인데 양극재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음극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런데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는 여전히 강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HTS가 조금 좀 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2차전지 음극재 오늘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런 쪽에 오늘 초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양극재 쪽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역시 이제 소비자들은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때 충전 시간에 상당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설문조사 결과도 좀 나왔 만큼 결국에는 지금 음극재 업체의 강세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리려고 하면은 충전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한번 완충하면 한번 충분히 왔다가 가는 데까지 목적지까지는 충분한데, 이제 미국 같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땅덩어리가 넓은 데서는 주행 거리 등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지금 현재는 반도체에서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 오늘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시세가 그렇게 오늘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갑자기 또 반도체로 또 올 수는 있어요. 지금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은 한번 또 2차전지 주식들처럼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또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좀 나눠서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2차전지 지금 양극재, 음극재는 단기 급등이 오늘 특히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인데, 역시 조금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제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업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도 안 올랐어요.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2차전지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고생이 좀 많으셨는데 좀 앞으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반기 제가 계속적으로 3분기서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분기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미리 움직이고 있다. 대신 한번 조정을 주면은 본격적인 시세는 3분기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좀 미리미리 사자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요. 슬슬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극재 많이 강조를 해주시죠. 여기에다가 소재 관련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2차전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도 조금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U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있는 듯 마는 듯 지나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 뉴스가 2차전지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가 중국 쪽에서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미보다는 또 특히 또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의 보급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를 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산 전기차는 아무래도 중국 자기네 배터리나 뭐 양극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일부 조금 그쪽 유럽 쪽의 차들한테 공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셀업체라든가 양극재 업체 이런 쪽에서는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을 하길래 이거 무슨 일일까 이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 유지부동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갈 때 상당히 좀 우려를 낳았던 그리고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 리튬 가격이 아직은 그대로인데 하이드로 리튬 쪽에서 재료를 내놨죠.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평가 절차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의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들썩이는데요. 호재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리튬 가격이 반등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리튬주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조금 밑에서부터 반등해서 올랐는데 지금 리튬 가격은 그 고점 대비 한 8, 9% 정도 조금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제 하락은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호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대신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2차전지 움직이니까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실적으로 접근하면은 뭐 양극재나 당연히 뭐 음극재 이런 쪽에 아니면 장비주들 PNT를 비롯해서 실적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리튬 관련주들은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테마성으로 좀 그날 좀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튬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다 반영이 될 만큼 되지 않았나.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한 상황 하지만 또 짧게 테마 성격으로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셨네요.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로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석유화학주의 강세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전 업종 가운데서 화학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종목군이었죠. NCC 관련된 이 석유화학, 롯데케미컬, 대한유화 이쪽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금호석유도 6%나 급등을 하고 오늘 석유화학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반기에 좀 업황이 돌아설 것 같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 반등을 하면서 전체 제품군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업황이 반등을 하고 전방 수요도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가는 역시 선행하기 때문에 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재고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고 조정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 조정한 다음에 주가가 이제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재고 조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그렇게 지금 상승이 선제적으로 좀 미리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 기조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도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뭐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유가가 뭐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 그다음에 재고, 제품 가격 반등, 뭐 원재료 가격 하락
동시다발적으로 좀 호재성이 좀 재료가 좀 맞물리면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쪽의 주식들 알게 모르게 그래도 좀 많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단기 하락이 나타나면서 그랬는데 오늘 한 8, 9%대 모두 다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를 생각한다면은 석유화학도 점점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석유화학 관련주 하면은 중국의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중국의 경기가 좀 나아지고 수요가 증가해야지 이런 뉴스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섹터잖아요. 지금 중국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길게 보면은 앞으로 한 5, 6년, 7, 8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나올 거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중국 쪽에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황에 대한 거. 그럼 중국 수요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치고 들어오면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뭐 결국에는 반도체든 뭐 전기차 배터리든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 석유화학 쪽도 뭐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수혜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뭐 주가는 나중에 많이 올라 있을 때 또 그런 뉴스가 터지면은 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석유화학 업황 지금 최악이지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석유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라가고 뭐 잘 팔릴 수 있다. 지금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리 선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되면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가운 상승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롯데케미칼 공시가 이 릴레이로 줄줄이 이어서 지분을 산다라는 공시가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이 임원들의 책임 경영, 이 의지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런 양상 띄고 있는데 임원들이 다 해서 이 사들인 주식이 한 9,000주 정도 되고요.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억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하락 사이클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을까. 동틀 때만을 기다리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 전략 세워봐도 좋겠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 전체적으로 좀 틀을 봐주실 것 같아요. 시장 체크 전략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하는 이후에 주가 뭐 한 열흘 10영업 한 2주 가까이 네. 뭐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2주까지는 안 되지만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지금 내일 모레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만기일 앞두고는 그래도 좀 위로 가는 방향이 좀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뭐 사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170억 정도 사고 오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 좀 매도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한 1,000계약 좀 넘게 매수했나? 뭐 지금 현재 그런데 일단은 외인들 같은 경우에 매도가 많이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사고는 있지 않지만은, 역시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면은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는 지금 좀 잦아드는 단계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내일 모레까지는 뭐, 만기일 이후에 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만기일하고 또 CPI랑 FOMC가 또 거의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데 요번에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CPI 뭐 저는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조금이라도.
최소한 그냥 전망치 정도는 맞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도 요번에 CPI나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없어요. FOMC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봐야 될 게 과연 점도표인데, 점도표 기존에 3번 인하잖아요. 그런데 3번 인하인데 지금 뭐 2번으로 줄일지, 1번으로 줄일지, 뭐 지금 줄어들 거는 같아요. 2번으로.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이 금리가 1.5의 인하 정도만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시장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2회, 1회까지 하더라도 뭐 그다지 뭐 별다르게 이번 FOMC는 뭐 금리 동결인데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아예 없고, 뭐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또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후에 미국 시장도 얼마만큼 또 실적이나 앞으로의 AI에 관한 뭐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런 쪽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월 셋째 주에 뭐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로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괜찮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실적이 발표 앞두고 또 먼저 상승하는 게 아닌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움직이면은 뭐 엔비디아 움직이는 것만큼은 최근에 못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한테는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뭐 못 갔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조금 더 탄력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못 갔던 소부장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오늘 간다고 해서 너무 또 2차 전지만 또 보지 마시고, 반도체 또 바닥 길 때 2차 전지처럼 한번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역시 그런데 시장은 2차 전지하고 최근에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주식들 전부 다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이런 쪽에 선별적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 만약에 아주 쇼킹한 뭐 그런 게는 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 차례 정도는 계속 가져가는 장세. 그러면은 바이오 주식들도 괜찮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신약 개발 학회라든가 뭐 계속 줄줄이 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도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CDMO, 뭐 바이넥스라든가 ST팜 이런 쪽에 좀 관심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금리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거 지나면 뭔가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다, 이런 기대는 접어두고 뭐 크게 시장이 변곡점이 된다거나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AI 이렇게 종목이 좀 집중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마이 13일이 지나고 나서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그러면 집중하는 전략이 옳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저는 이렇게 계속 종목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뭐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년까지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뭐 크게 공포감이 드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조금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거다. 만약에 인덱스 투자하시면은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종목에서 답을 찾자,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이 시간 좀 짧게 느껴지셨던 분들, 최현재 전문가의 투자 의견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신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요. 뭐 그냥 공개 방송,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 드리고, 그냥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뭐 종목 뭐 봐야 되고 업종 뭐 봐야 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최현재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6월장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